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적은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구겨진 쪽지엔 체포 대상자로 꼽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췄는데 체포 인원은 총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메모는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체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명단은 보좌관에게 부탁해 다시 정리했다는 겁니다. 흘림체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도 같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1조, 2조란 단어와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한다는 문장을 썼는데 재판부는 작성 경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한 상황에 기승전결을 맞춰 메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홍 전 차장이 적은 메모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계엄 당일 전화로 체포조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 메모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물었는데요.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할 당시에 명단을 받아 적을 상황이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질문이 오갔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직접 메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검거할 권한은 없지만 검거를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그 검거 말하자면 이제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또 홍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 여 전 사령관이 명단과 계획을 얘기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지도 캐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메모 형식이고 공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죠. 라고 이른바 캐물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정형식 재판관의 저 질의는 어떤 의미일까를 지금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김윤영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됐습니까? 정형식 재판관은 저는 어제 저 질문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가 어찌 보면 이번 지금까지 이루어진 탄핵 심판 기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온 증인들은 다 국회 측에서 부른 증인입니다. 현재 국회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인용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또는 증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사소송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과 그다음 홍정욱 차장의 의견이 지금 완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홍정원 차장에게 자세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상세하게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다툼에 있어서 그 피고인 또는 어떤 행위자의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정원 차장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정보나 아니면 저는 체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질문을 계속했고 홍정원
홍장원 차장 역시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단순하게 복귀하는 차원에서 썼다는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살짝씩 다릅니다. 물론 이게 뭐 가볍게 변했다 보면 가볍게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기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김보엽 의원님은요? 저는 저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이 윤석열의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따지는 데서 본질적인 질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 혼내는 거거든요. 당신은 국정원 차장씩이나 돼가지고 메모도 똑바로 못하냐 이거를 질문 형태로 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그래도 저는 이제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기에서 8대 0의 결과에 이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정영식 재판관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홍 차장을 괴롭히듯 질문을 했을까? 하나는 카메라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차례 헌재 심판 진행되는 동안 이분이 그닥 주목을 못 받았어요. 예. 다른 분들 문영배 재판관 등이 질문을 한 거에 비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을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으로 된 분인데 그 주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윤석열 추천으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민주당 추천 재판관과 다를 바가 뭐냐? 예.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지청구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카메라 욕심 더하기 주변에 그 보수적인 인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거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나오냐는 말씀 드렸냐면 오늘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체포 명단 메모에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이다. 홍 전 차장이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던 그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오류를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차례로 드려본 것이고요. 이긴 위원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것을 추궁하고 물었던 것은 위치 추적이 곧 검거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그 답변 과정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는 소린가요? 라는 재판관한테 그렇게 다시 재질문을 하거든요. 예. 중간의 개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정영식 재판관도 그에 맞서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재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체포 명단이 뭐 누가 했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에서 보면은 어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지만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1명당 4명의 체포조가 달라붙어가지고 대응을 해라라고 정확하게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 그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탄핵심판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 공소장을 탄핵심판도 분명히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맥락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내란죄를 흔들 만한 그런 이견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